지금 강의는요. 2016년 5월 8일입니다. 바로 네 번째 과목 전기위험 방지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위험 방지 기술 61번을 딱 보니까 어디서 봤어요. 제가 어디서 봤냐고 봤더니 2016년 3월 6일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 바로 뭐냐. 그림과 같은 전기 누전 사고가 발생하여 인체가 전기세 외하면 인체 통과 정류 몇 미리암페어냐 그러니까 전류는요. 저항분의 전체분의 전압이요. 근데 이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똑같이 나와서 3000옴이 말로 설명해 그러면 답은 58.36이 틀림없습니다. 그 보니까 전류는 저항요 3000옴 어디 갔어? 더하기 하나 1 더하기 공식이니까 첫 번째가 얼마요? 80옴, 두 번째가 얼마요? 20옴 하니까 220을 하니까 바로 58mA가 되죠. 이렇게 쉽게 계산. 이거는 2016년 10년 2005년도 나왔지만 2016년 3월 6일 날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쉽게 이렇게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62번입니다. 하재 대비예요. 하재라는 것은 연소가 되죠. 불이 났습니다. 하재 대비 비상용 동력 설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건데 하재 대비 동력 설비는요. 쏴펌프라든지 급수펌프는요. 동력 설비는 아니에요. 급수펌프는 간이 설비에 포함됩니다. 배연용 송풍기, 스프링클러용 펌프 이거는 바로 우리 교재 4-40쪽에 은행 문제로 들어있는데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제가 상세히 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63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63번은요. 방폭 전기기기를 설치할 때 우리 교재는 5장에 나오겠네요. 방폭 지역에 전기기기를 설치할 때 위치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건데 이것도 역시 방폭기기는요. 첫째 운전, 조정이 편리한 위치에 당연히 설치해야 되죠. 위험하니까. 둘째 수분이 나요. 습기에 노출되지 않는 위치에 당연히 설치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비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되고 부식성 가스 발산구 주변 검지가 용이하는 위치라고 하면 여기 이래 봤을 때는요. 이게 다 맞는 것 같거든요. 봐요. 운전 조작이 편리한 위치에 해야 되고요. 보수가 용이한 위치에 맞죠? 보수가 어디가 정비에 필요한 보수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점검 또는 정비가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가능하면 수분에 습기에 노출되는 안전 위치를 선지 맞죠? 그 다음에 부식성 가스 주변 및 부식성 액체가 비산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피해야 돼요. 근데 여기 이 말이 틀린 거네. 정비에 필요한 공간이야. 근데 단 법적인 내용 중에 공사 보수에 대한 정비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답으로 꼭 한다면 3번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63번 잠깐요. 4번이 돼. 그렇죠. 부식성 가스 발산구 주변 및 부식성 액체가 이게 잘못했죠. 정비에 필요한 공간 확보되는 위치는 맞고 부식성 가스 발산구의 주변이라든지 부식성 액체가 비산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했는데 그러니까 부식성 주변에 검지가 용이하는 위치에는 고려사항이 아니고 여기는 당연히 해도 된다는 것이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틀릴 수가 있다는 걸 꼭 여러분도 한 번쯤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64번은 뭐 그냥 너무 쉬운 문제죠. 200A 전류가 흐르는 단상전류는 우리는 뭐라고 단상전류일 때는 무조건 어떻다? 봐요. 2000분의 1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200에서 2000분의 1 하니까 0.1이 나오니까 그러면 밀리암페어를 하니까 100mA. 어디 있어요? 답은 1번.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도요. 계산하는 문제도 있지만 대개 암산적인 암기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은요. 반도체 취급 시 정적으로 인한 재해 방지 대책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우리나라는요. 살 길은 정말 반도체를 가지고 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정전기 뭐예요? 전기가 축적되어 있어요. 이런 데 재해 방지 대책 거리가 먼 것은 근데 첫째는 사람도요. 작업 시 정전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둘째 작업자도 역시 재전복을 착용해야 만져요. 부도체 작업 때 접시를 부도체가 아니고 도체 접지를 실시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작업장에 어떻게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전성 매트를 사용. 답은 2번이 바로 나오고요. 우리 교재 4-57쪽 5번과 2014년 8월 17일 문제 69번에 적중이 됐습니다.
66번입니다. 정전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 전입니다. 정전 작업 전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종류 세 가지가 틀린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작업 중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단락 접지 상태를 어떻게 해요? 수시로 확인한다. 근데 사실 이건 단락 접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데요. 이건 어디 단락 접지기로 단락 접지를 확인하고요. 전로의 충전이라든지 여부를 검정기를 확인하고 전용용 커패시터라든지 전용용 케이블 등의 잔유 전환을 방전시켜야 돼요. 또는 계로 개표의 잠금 장치라든지 이 잠금 장치가 시건 장치입니다. 통정 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야 돼요. 여기 봐요. 단락 접지 상태를 수시 확인할 게 아니고 단락 접지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묘하게 되는데 답은 1번이고요. 이거는 8월 16일 날 또 출제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67번입니다. 전기 작업할 때 안전의 기본 대책 해당하잖아요. 첫째는 전기의 3대 기본 대책이라고 해요. 취급자의 자세가 되어 있답니다. 우리도요. 반드시 이번에는 2017년 내가 3월 5일 날 산업안전기사를 따야 되겠다는 건 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 자세가 안 되면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갈급한 마음이 여러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세입니다. 둘째, 전기설비의 품질이 항상 우리 산업안전기사 따는 거 보면 내가 명품 되기 위한 거잖아요. 나를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품질이 향상이죠. 그 다음에 전기시설의 안전관리를 확립하는 거예요.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 재사용 건데 여러분 이거 자동차도 있지 않습니까? 재사용해서 되나 안 돼? 안 되는 음식도 재활용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것만 생각해도 답이 쉽게.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가 뭐 음식물이라든지 자동차 뭐 재활용품이니까 재활용을 하면 안 돼. 좋은 점도 있지만 가급적 안전에는 재활용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음식물도 재활용하면 되나? 안 된다. 이걸 알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68번을 한번 가보자고요. 68번은요. 피부의 전기 저항이에요. 피부의 전기 저항 연구에 의하면 인체의 피부 중 1에서 2mm 자성 정도의 다량의 피부 지방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전기 저항이 10분의 1 정도로 적어지는 피전점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전기가 존재하는 점은요. 피전점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피전점이 존재하는 것은 손등이라든지 사람 턱이라든지 볼이라든지 정강이 부분에 그럼 여기 찾아봐요. 머리, 손등은 답은 몇 번? 손등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 번만 보면 이런 거는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다. 69번이에요. 대지를요. 접지를 땅바닥에 대지를 접지로 이용하면 가장 옳은 것은 그래. 이거는 간단하죠. 대지는 토양의 주, 규소의 뭐 저항이 0에 가깝다고 이것도 맞지만요. 대지는요. 이거요. 넓잖아요. 여기 대한민국 대지가 중국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넓어서 무수한 전류 통로이기 때문에 저항이 어떻게 제로보다 가까워. 그러니까 바로 접지는 어떻게 땅속으로 흘려보내면 대한민국만 가냐, 그러니까 북한도 가잖아. 북한만 가냐, 중국도 가냐, 중국만 가냐, 소련도 가냐. 그러니까 대지는 뭐야? 0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대지를 접지로 이용할. 그게 바로 최고의 목적이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러면요, 이제 70번을 가보자고요. 여러분도 2016년 3월 6일보다는요. 5월 8일이 월등히 쉬워요. 왜? 실제 쉬운 것이 아니에요. 풀었기 때문에 그만큼 쉬워진다는 겁니다. 70번인데요. 50kW, 60Hz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380V 전원에 접속 흐르는 경우 흐르는 전원 몇 암페어냐. 이거는 우리는 전류계에서는요. 흐르는 전류는 더불어는 루트 3VI라는 공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50kW는 다시 1730, 380i가 돼요. 그 다음에 5만 와트가 되겠죠. 킬로와트. 그래서 1.732 곱하기 380i를 하면 다시 i는 바로 전류분의 저항이 되니까 658.16분의 5만이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양 나누기 0.8로 나누면 94.96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역률계에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 한번 풀어봐야 되지. 혼자서 그냥 알아서는 안 돼요. 반드시 풀어보세요. 그래서 71번입니다. Q가요. 약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쿨롱으로 대전하고 있는 반경 25 도체 부의 전원이는 약 몇 킬로볼트이냐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 도체의 전위 자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알아야 돼요. 근데 공식을 알아도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4파이 입시롱 곱하기 감마는 Q는 볼트인데 간단할 수 있어요. 근데 입시롱이나 유전율은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감마는 0.5m예요. 이걸 이제 알 때 이렇게 계산하는 우리는 도체구의
킬로볼트를 아는데 이것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항상 Q는 2 곱하기 10에 반해서 칠성 주고 공식은 정해. 이거는 계산 문제라기보다 일종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는 7.2 킬로볼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2009년, 2013년 연속으로 나오고 여러분이 나와도 역시 7.2 킬로와트 그대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암산으로보다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기억해도 되겠다. 72번입니다. 고압요. 고압은 우리는 뭐요? DC는 600볼트에서 7000볼트까지죠. 교류 AC는 700볼트에서 7000볼트까지입니다. 교류는 600볼트에 7000볼트까지, DC는 700에서 7000까지죠.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피레기 설치 장소가 잘못된 것은 건데, 피레기라는 것은요, 첫째, 가공전선과 지중전 접속되는 거 설치하는 게 맞죠? 발전소, 변전소, 가공전선 인입구 또는 인출구예요. 또는 가공전선의 배전을 저압치기 아니 이런 건 없어요. 바로 특고압 가공전선으로부터 공급한 수용장소의 인입구가 되겠어요. 이것은 이런 가공 저압치기 아니고 한다면 굳이 고압치. 그래서 3번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73번입니다. 73번은요. 전기기구를요. 케이스, 박스를 전폐구조하여 했어요. 이것도 2016년 3월로. 전폐구조 접합면은 일정 지선 깊이를 갖는 패킹을 사용하여 분진이 용기 내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 방법. 분진이에요. 분진이니까 방진은 다 맞아요. 근데 요거는 방폭은 아니에요. 방폭은 아니에요. 그러면 3번이냐 4번이 이거는 반드시 뭐냐 하면 케이스를 전폐구조로 할 때는 어떤 방폭구조는 이거는 특수 방진 방폭구조 요거예요. 전폐구조의 틈새 깊이 1cm 이상으로 하거나 또는 접하면 일정 지선 깊이가 있는 패킹을 사용하여 분진이 용기 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거에 특수 방진. 기호로는 SDP인데요. 그래서 알아둘 것은 방진이라는 걸 알아두는데 방폭, 방폭은 될 수가 없죠. 꼭 기억하고요. 이거는 2012년 3월 4일 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74번입니다. 간단합니다. 전기 설비예요. 여기서 알아둘 것이 얼마나 간단하냐 그러면요. 전기 설비요. 하재 경과 중에서 경과별 지혜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건 어디에서 가장 불이 많이 나냐 그랬더니 어떤 원인이냐 하면 사실 경로별에 따라서 다른 말로 원인별 하재 발생 순을 보면요. 합선이 가장 많아요. 얼마냐 하면 무려 25%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전기스파 이런 것도 있지만 시험 문제는 항상 단락 또는 합선 요거는 1번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3번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도 가끔씩 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75번입니다. 75번 보니까 폴리에스테르요. 그 다음에 나일론, 아크릴, 그 다음에 섬유의 정정이 대전 방지 성능에 특히 효과가 있고 섬유의 균일 불착성과 열 안전성이 양호한 외부용 일시 대전 방지. 대전 방지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데요. 외부용 일시 방정 대전 방지제는 반드시 음이온계 활성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온 활성제는 반드시 2번밖에 없다는 거. 이거는 우리 4-53쪽에도 출제되었지만 나와 있지만 2006년 3월 5일 날 문제 72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76번 그냥 눈으로 볼까요? 코로나 방진이 발생해 공기 중에 생성되는 건 뭐예요? 오존이 발생돼. 산소가 아니고 오존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발광하면 오존이 발생한다는 거. 이건 뭐 수없이 많이 받고 쉽게 바로 맞죠. 한번 보면 영원히 잊지 않는 문. 이거는 우리가 위험물 기능장이라든지 소방설비 기사 이런 데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77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관계가 깊은 것은 파이프 속에 저항이 높은 액체가 흐를 때 발생해요. 파이프예요. 그럼 뭔가 흐른대요. 흐를 U자를 써요. 액체 흐름이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준다건 이거는 뭐 안 봐도 되겠죠. 답은 유동대전이 되겠죠. 딱 보면 뭐요? 유동대전.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면 저것이 이렇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78번입니다. 전기설비의 방폭 구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아유 뭐 이런 게 문제의 근본이라는 게 어디 있어? 답이 벌써 나와서 압력 뭐로써요? P로써요. 안전증 E로써요. 본질 안정 아예 여기 있잖아. 내압, 안전증, 본질 압력, 유입, 특수 방폭 구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굳이 보통 방진, 특수 방진, 방진 막 이렇게 근본이라는 건 없다. 여러분을 합격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공부했고 여러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79번째입니다.
분진 폭발 방지 대책으로 거리가 뭔가. 분진은요, 금속 분진이 가장 위험하죠. 그래서 작업장 등은 분진이 퇴적하지 않도록 않는 현상으로 해야 된다. 왜? 퇴적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둘째, 분진 취급 장치는 유효한 집진 장치를 설치해 날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셋째, 분체 프로세스의 장치는 밀폐하고 누설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그럼 답이 되겠죠. 분진 폭발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감독자를 상주시킨다. 아니 분진 폭발인데 감독자는 죽어라 이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읽어보면 뭐가 보인다?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드디어 우리는 4과목에 봐요. 현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폭발 시 감독자는 안 죽나? 죽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합격날 은행 문제 내가 만들어 놨어. 80번입니다. 전기기기예요. 전기 누전 하재 경보기의 시험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런데 전기 누전 하재 경보기 시험 방법은요. 방수 중요해요. 왜? 감전의 관계. 그 다음에 전류 특성 시험이라는 것은 없어 이런 걸 가지고 접지 저항 시험, 그 다음에 전압 특성 시험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요. 실제 여기서 알아둘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랬는데 방수 시험, 전류 특성 시험이었다 보는데 실제 방수 누전 하재 경보기의 시험 방법에서 전류 시험인데 여기서 요걸 깔기 위해서 절연 저항가요. 절연 내용인데 접지 저항 시험은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것은 꼭 기억해. 여기 좀 속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지 저항 시험은 없다는 걸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4과목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몇 과목? 5번째 하학 설비 위험 방지 기술에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